최민희 전 의원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백서로 정경심 전 교수 등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백서를 쓰면 안 되죠. 조국 전상서를 썼어야지. 정호김입니다. 조국 백서가 나왔죠. 보통 사람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백서라는 거창한 용어를 써서 책을 만드는 일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조국 대전, 조국 사태, 조국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 없는 게 다행일 정도다 싶을 정도로 거창한 용어들, 그리고 당당한 그 비판, 특히 검찰과 언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그 조국 백서에서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 입시 비리 문제라든지, 또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문제라든지,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언행 불일치와 관련한 이 필친들의 그 주장이 어떻게 보면 너무 친절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실체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물론 조국 전 법무장관의 그런 언행 불일치라든지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진영으로 가르다 보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또 평형 감각을 갖고 문제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들이 한간에는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진보 쪽 입장에 선 사람들, 또 이 시대의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조국 백서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히 그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 전 장관의 딸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논문 제1 저자가 되는 과정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학생의 스펙에 작용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학부모와 학생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특목고를 매개로 맺어지는 연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 매체들은 불공평과 불공정을 얘기하지만 불공평한 상황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입시 제도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을 딱 읽으면서 제가 떠오른 사람이 조국 장관의 딸이 아닙니다. 최순실의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따라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계층 구조와 입시 제도와 뿌리 깊은 연줄과, 한마디로 이렇게 생겨먹은 이 나라의 제도가 문제인 것이고 구조가 문제인 것이지, 조국 장관 가족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최순실의 딸이 왜 이화여대 뿐만이 아니라 아마 고등학교도 퇴학을 맞았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연줄과 계층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스펙을 쌓아나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필진으로서 기술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재테크와 관련해 가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관련해 비난거리는 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의 상층 엘리트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일반적 관행과 도덕성에 비추어 보면 상식 범위 안에 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가지 일이, 그 조국 장관의 부인과 조카 간의 카톡 메시지였나? 대화, 메시지 대화인데, 우리 돈 잘 크고 있죠?
그러니까 조카가 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돈을 조카에게 꿔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돈을 꿔주면서 우리 돈 잘 크고 있지 이렇게 묻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보통 돈을 꿔준다는 거는 따박따박 제 날짜에 이자 받고 나중에 원금 돌려받는 것인데, 그 원금을 돌려받는데 돈이 크게 무럭무럭 자라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꿔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정말 새록새록 알다가도 모를 세상에 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도 그렇고요. 자기 자식이 용이 되기를 원하지 가재나 개구리, 붕어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층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게임의 규칙이라는 거는 지켜나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그렇게 배웠었고, 이 사회에서 또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말을 사실은 지금 집권당 그리고 지금의 권력이 더 많이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층이라든지 연줄이라든지 사회 구조, 그렇게 생겨먹은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자가당착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국의 딸이나 최순실의 딸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그렇다 그래서 둘 다 합리화돼야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그리스의 소피스토보다 더한 궤변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 장관이 그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에 수많은 그 금과 옥조와 같은 명언을 남겼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의 그 생각과 다르다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냉소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 조스트라다무스, 조만 대장경,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하면, 역사상 수많은 개혁주의자가 많건 적건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어느 시대나 반개혁 세력은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개혁 세력을 위선적이라 비난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그동안 읽었던 것 중에 가장 그 개소리의 정결자다, 완결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존재와 의식이 불일치하는 그런 인사인 만큼 개혁 세력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엄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자가당착의 주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 이게 말이 좋아서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지, 이게 바로 언행 불일치라는 거를 조금 아마 그 유식하게 쓰려고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진보 진영 내에서도 어떻게 이런 백서가 나왔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개국본이라고 있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그 개국본 회비 반환 촉구 소송을 추진하는 촛불연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취지는 개국본의 진정성을 믿고 그동안에 그 회비를 납부했는데 이종원 개국본 대표가 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보이스 피싱을 당해가지고 4억 원가량을 손해를 봤다라는 사실도 또 알려져 가지고요. 사준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이종원 대표,
그리고 개국본의 고문 변호사였던 김남국 의원이죠.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숨기고 후원자를 속였다. 그래서 기부금 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국본 이종원 대표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이광범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이라고 하는 우리법 연구회의 창립 멤버이고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한 상태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진짜 점입가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래통합당도 이 조국 백서가 나올 즈음에 이제 총선 백서를 거의 마무리했다 그러는데, 조국 사태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총선에 패배했다라는 자기 반성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예감으로는 이 조국 백서가 두 번째 기회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 과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백서의 내용에 호응할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어떤 일부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간에 미래통합당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용기와 결기를 보여주려면 이번에는 좀 정신줄 제대로 잡고 정상적인, 그리고 소명감을 가지고 이런 난국을 좀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백서를 계기로 하여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드디어 조국 흑서를 냅니다. 대담집인데 반조국 백서, 가제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합니다. 곧 출간이 된다 그러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책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나라가 당동벌이라고 그러죠. 생각이 같으면 무조건 다 자기 편, 그래가지고 엄호하는 이러한 진영 갈등, 이 조국 백서로 더 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결국 이제 이 백서의 요지는 검찰과 언론이 문제이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하다가 희생되었다라는 요지인데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부터 이미 입법부를 통해서 검찰개혁은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의 최대 핵심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인 그런 사법기관으로서 거듭날 때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권력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새로운 충견, 새로운 애완견을 만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 사람들을 모조리 지금 압박하고 또는 핍박하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검찰 개혁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권력, 그리고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조국 백서,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런 출판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백서의 무슨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최민희 전 의원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 백서로 정경심 전 교수 등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백서를 쓰면 안 되죠. 조국 전상서를 썼어야지. 시대정신이라는 말 많이 하고 검찰개혁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시대정신, 검찰개혁 더 이상 오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